5강 성공적 노화. 자, 이번 시간은 파트 1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공적 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발달 과업이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공적 노화를 위한 구성 요소나 발달 과업이란 이론을 통하여서 어떻게 정리되어 가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적 노화라는 이 개념 자체가 1986년 미국 노년학회에서 처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제시했습니다. 생물학, 사회과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노화 과정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표현하고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경제적 여유, 또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것,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을 아우러서 종합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공적 노화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서 중요한 것은 노화라는 것을 공부하고 노년이라는 것을 공부했을 때 그냥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죽는 것, 이런 단순한 단어에서 의미가 부여되고 가치가 부여되는 것을 발견하고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 삶의 질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게 되겠죠.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가,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하는 이런 구성 요소가 필요한데요. 생활 기능의 자립이 되어야 된다. 주관적으로 평가한 자기 인식이 되어야 된다. 생활 환경, 또 만족도. 결국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노화가 되었다, 노인이 된다라고 할 때 단서가 무엇이었습니까? 경제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회관계망이 끊어지고 스스로 고립으로 들어가고 감정이 우울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노인이 되었다, 노화를 겪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일축시켜버렸던 이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성공적 노화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부터 그 노인이 이제 조금 혼자 무언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타인의 도움 없이 자립이 가능한가? 또 자기 스스로도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 또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어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할 때 이분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다, 삶의 질이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산적인 노화, 비슷비슷한 말들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공적 노화와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유사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적으로 인식을 하는 의존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에 내가 다양한 형태로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생산적이라는 표현을 듣는 순간 사회적인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유급 노동자에서 차이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월급을 받거나 어떤 대가를 받던 노동에서 조금 다른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젊은 날 가족과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가족을 위해서 사용한다거나 또 가사활동을 한다거나 지역사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거나 이러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생산적 노화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측면에서의 노화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가 성공적 노화의 기본 요소와 동일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잘 늙었다, 잘 살았다, 성공적으로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몸이, 이 육신이 내가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대소변을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는가, 이런 가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당연함이 신체적 측면에서 우리는 잘 늙어가고 있다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심리나 정서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인생을 살아올 때 결과가 어떠하든 참 열심히 살았어. 또 얘들아,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단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자아 효능감, 또 독립적인 부분, 무언가를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 또 신앙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가고 잘 다져져 갈 때, 야,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굉장히 성공적인 노화를 했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측면에서의 노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측면을 한번 보면 사회적 지지나 관계망, 경제적 상태를 사용하고 측정하는데요. 즉, 우리가 노화를 공부할 때마다 계속 붙어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고립되었다, 우울하다, 이제 죽음을 바라본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였죠. 성공적 노화를 이야기할 때는요, 죽음을 바라보는 한 노인이라는 설명보다는 이제는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 하는 측면으로 바라봐 주시면 설명이 훨씬 편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측면으로는 자, 이제는 어디를 가나 대접을 받고 무언가를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는 위치의 선자들. 경제력인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회에 봉사하고 이런 부분.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삶은 만족도가 올라가고 중요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활동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노화가 되기 전에 우리의 활동 영역은 어디였습니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거를 비중을 두고 움직였다면 성공적 노화를 향하여 달려갈 때는 내가 직장을 그만두었고 가정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었다고 가정하고 그 삶을 비추어 본다면 생산적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생기고 또 누군가의 유대관계가 생길 때 야, 성공적으로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달과업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때가 되었을 때 단계 과업, 이루어내어야 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놓고 그 아이를 양육할 때 엄마들이 조급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가 왜 기어다니지 않지? 우리 아이가 왜 서지 않지? 왜 이렇게 늦지? 왜 이렇게 말이 늦지?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것은 요 정도 되었을 때는 기어다니고 요 정도 되었을 때는 걸어다니고 이때 되면 뛰어다니고 이게 어느 정도의 기준과 또 옆집 아이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 표현들을 합니다. 이것처럼 그 아이가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해야 되는 그 과업, 이거를 발달되어 갈 때 일어나는 과업이라 하여 발달과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인간은 배우지 않고는 삶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것, 또 청년의 때는 청년에 맞는 것을 배우면서 가듯 노년의 시기에는 노년이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노년 시기의 발달과업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사고방식에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을 향해 가니까 배울 필요 없어 하는 것으로 잘못 갖고 있는 부정적인 통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성공적 노화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으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의 각 단계마다 배워야 할 상황을 표현한다. 인간은 환경, 교육 여하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의 내용에는 적기가 있다. 자, 노년기에 배울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불행을 초월하는 근원이 된다. 이런 표현이 우리가 그냥 죽음을 가야지, 죽음을 향해 가야지, 죽는 날을 기다려야지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우리가 발전할 수 없고 그 생각에 사로잡힐 때 불행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노년기의 발달 과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립된 계층으로 취급되기보다는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 보는 것은 설명으로 했던 강의를 도식화해서 또 문장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니 잘 따라오십시오. 누구나 노인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 이 인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끊임없이 이거를 인정하지 못할 때 우울해지고 거부하고 바깥의 활동을 줄이게 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할 것이 있다. 아직 우리는 배울 것이 있다. 아직 우리는 뭔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이 발달 과업을 이해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또 성공적인 노화의 과정을 거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늙는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자기 연령에 맞는 역할 과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슬기롭고 최선을 다할 때 그 멋진 노후를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면 됩니다. 자, 우리가 심리학에서 참 많이 접하는 인물 중에 하나 있죠. 에릭슨의 노년기 발달 과업.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굉장히 연구하고 또 현장에서 경험하고 또 학문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자 정해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아 통합입니다. 자신의 일생을 바라는 대로 살았다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미 있게 생각을 할 때 죽음을 인정하게 되고 기다리면서 갈 수 있는 태도를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출발해서 저기 목적지가 보이는 달리기를 할 때 힘껏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힘이 빠져도 좀 더 견딜 수 있습니다. 왜? 저기가 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똑같은 달리기를 출발했어도 내가 한참을 달리다 보면 어디에 달려야 되는지, 어디까지 달려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의 달리기에는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고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두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 넣어 보십시오. 달린다는 자체는 힘든 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에너지를 발산시킵니다. 에릭슨의 노년기 발달 과업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간은 약해지고 늙어갑니다. 노화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통합을 시킬 것인가, 이 목적을 갖고 달려갈 때 우리의 인생은 헛되다기보다는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일생을 후회스럽고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는 마음들을 갖는 경험이 많죠. 심지어는 우리가 시험을 치고도 다시 한번 쳐봤으면 하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죽음을 불안과 초조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 절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자아 통합을 통하여서 노년기에 건강한 발달 과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지적인 영역을 살펴보면 자, 그런 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정리하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 중에 지적 영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대차가 납니다. 사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고 귀담아 들으려고 합니다. 요즘 M세대, 다른 세대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줄여버리고 초성만 쓰고. 자, 그것이 지금 흘러가는 사회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터부시하기보다는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사용하구나. 이렇게 알아가고 인정하고 배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퇴직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또 생활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치 문화의 움직임이나 우리의 모든 동향을 알고 지적, 그러니까 배워서 지식을 넣어서 움직여야 되는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의적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흥미, 태도, 가치관, 신념 등을 표현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내가 생각했던 우리가 말하는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를 벗어버리려고 노력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가치도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또 사람들은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씩 닮아가고
또 배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 영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영역은 사람과 사람이 사귀거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데요. 자, 동년배 노인들과도 친교가 필요합니다. 또 가정과 직장에서 일과 책임을 합당하게 물려주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어른구실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나 손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회적 영역이라고 할 때 내가 고립이 되고 우울하고 힘이 들 때는 내 경계선을 꺼서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즉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거를 벗어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친구들과 같이 늙어가는 모습도 볼 필요가 있고 같이 어떤 마음을 갖는가 교제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관계망을 끊고 고립되지 말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신체적 영역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는 힘이 없고 지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성공적 노화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은 내가 예전에 10분을 뛸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하다못해 2분, 3분밖에 뛰지 못한다 하더라도 뛰는 것을 계속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의 신체에 맞는 활동을 시도해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준비될 때 우리의 몸이 약해졌구나 하고 인정은 하되 그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공적 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늙어가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내 인생을 그림을 그리고 펼쳐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년기 발달 과업이라는 것을 공부한 이유가 노인이 되어서도 내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또 전수해 줄 거는 전수하고 물려준 것, 받은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단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노년의 삶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울에 빠져 있고 낙담하 있는 그 노인들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우리의 죽음이나 우리의 늙음을 너무 아파하기보다는 잘 준비해서 성공적인 노화의 삶을 살면 좋겠다고 권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드립니다.